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개묘 번째 기사 1420년 명령락 18년 일본국 회례사 통사 윤인보의 선행 귀연 보고. 일본국 회례사 통사 윤인보가 먼저 돌아와서 복명하여 계하기를, 신등이 처음 그날에 도착하니 대우가 매우 박하며 그 국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심수암에 사관을 정해 주니 국도와 거리가 가까운 30리쯤 되었는데 항상 병정을 시켜 지키게 하여 그 나라 사람들과 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중해공이란 자가 와서 묻기를, 들으니 명나라가 장차 일본을 치려 한다 하니 진정 그러한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모르겠다 하였더니, 해공이 또 말하기를, 조선이 명나라와 마음을 같이 한다는데 어찌하여 모르는가. 앞서 명나라가 환자를 일본에 보내 조칙을 내렸는데 만약 신하로서 섬기지 않으면 조선과 같이 일본을 토벌하리라고 하였고, 얼마 뒤에 그 사신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도망쳐 돌아간 일이 있으므로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그 국왕이 보당사에서 신등을 불러보는데 그 국왕은 머리를 깎고 가리복을 입었으며 집사하는 사람들도 다 중이고 시종하는 자가 10사람이나 불과하더이다. 인견하고 나서는 신등의 사관을 송월암에 옮겨주고 대우가 조금 낫더이다. 중해공과 주송이 와서 말하기를, 국서에 영락에 썼기에 우리 어소에서 그것을 싫어하여 경도에서 사신을 접견하지 아니한 것이니 어찌하여 우리의 응령연호를 쓰지 아니하였는가 하더이다. 어소라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임금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부고가 없고 외국 사신이 오면 오직 부인으로 한 사람 지정하여 접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이 비밀리 말하기를, 국왕의 거하는 곳이 체면을 가르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국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하더이다. 국왕이라는 자가 매양 여러 절간으로 다니면서 제를 올리는 것으로 이를 삼고 있으므로 그 명령이 가까운 국도 부근에나 통할 뿐이라고 하더이다. 토지는 다 강성한 종족들에게 족족이 나누어져 있어 무슨 일이든지 왕의 뜻대로 안 되어 갈 뿐이라 하더이다. 구주절도사 부자는 성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였고, 축전주수 등만원과 일기도주는 다 원망하는 말을 하였고, 소이전은 또 말하기를, 그년에 조선이 우리 대마도를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병선 200~300척을 청하여 조선 해안 몇 고을을 쳐부수어야 우리 마음이 쾌하겠다 하며, 대마도 도동웅하의 아우 도도웅수는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가두어서 우리 대마도 사람으로서 너희 나라에 붙잡혀 가 있는 것과 같이 할 것이나 본국과 더불어 통호하고 있기에 감히 그렇게 못하니 그 붙잡혀 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게 하라고 하더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종묘, 원묘 등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임금께서 친히 전하여 주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왕이 평강에서 풍양궁으로 돌아오다 임금이 황관 박춘무를 보내 문안하고 인하여 주찬을 올렸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친히 겨울 제사를 올리다. 좌의정 박은을 보내어 종묘의 제사를 서평하고 국상 후에 비로소 악을 썼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벼농사가 부실하여 충청전라 경상도의 별폐와 시위폐의 번을 면제하다. 선지하기를, 금년에 벼농사가 충실하지 아니하니 충청전라 경상도의 별폐 시위폐는 번을 쓰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정한 왕후 신주를 공정대왕 혼전에 옮겨 봉안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풍양궁에 임금이 문안하다.
세종시력 10권 세종 2년 10월 11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왕이 장미와 공비의 옷을 찢은 시녀를 처벌할 것을 명하다. 상왕이 이명덕과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내 나이 50이 지난 후에는 잠을 편케 못자고 밤이 상경이 되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술년 12월에 수강궁에 있을 때에 시녀 장미를 시켜서 무릎을 두드리게 했더니 장미가 두드리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내가 조금 꾸짖어주고 인하여 잠이 들었는데 장미가 갑자기 조심없이 두들겨서 놀라 잠을 깨었다. 그 무례함을 미워하여 대비에게 보내어 그 정성을 물었으나 실상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불러서 친히 물으니 말하기를 꾸지람하심에 분이 나서 조심없이 두드렸다 하니 그 불경함이 큰 것이다. 내가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것이 부끄러워 숨겨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그대로 쫓아버린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나 이제 김천 매룡의 일로 인하여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보니 대전뿐만 아니라 장차 동궁을 세울 것이니 시녀들은 경계함에 엄하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주상한 말을 들으니 대전 시녀 한 사람이 공비의 복을 찢어버렸다고 하니 그 죄가 장미와 같은 것이다. 인명이 중하다 하겠으나 우선 참는 것이 의진 일이라고 하여 뒷사람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장차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물에 넣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하려 하니 너가 서울에 가서 삼정성 변 삼재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10권 세종 2년 10월 11일 병호 두번째 기사 상왕이 이국 남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력 10권 세종 2년 10월 11일 병호 세번째 기사 상왕이 명한 불경한 두 시녀 소비와 장미의 주애에 대해 대신과 논하다. 임금이 황궁하여 원숙에게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비록 크다 하겠으나 집안 다스리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다. 공비의 성질이 투기하지 아니하여 부왕도 평소에 이를 칭찬하셨다. 내가 즉위하고 나서 성비가 본궁의 여종으로 이름이 소비란 자를 뽑아서 시녀로 드리게 하여 내가 앞에서 일을 시키다가 얼마 뒤에 다른 소임을 맡겼더니 소비가 망령되게 생각하기를 공비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분을 내어 은사에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하더니 그 뒤 하루는 공비가 의복을 찢어 소비에게 갈무리어 두라고 했는데 소비가 가만히 찢어버렸다가 일이 발각되어 신문하니 숨길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찢어버릴 마음이 나무로 찢었다 하기에 곧 유사에 내려서 그 죄를 밝히려 하였으나 그때 마침 큰 가뭄이 들었으므로 매만 쳐서 성비전으로 돌려보냈더니 이제 장미의 일로 인하여 부왕께서 계주하니 부왕 말씀이 어찌 늦게 주상하느냐. 너가 이것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계하라 하셨다. 또 전일에 가두어둔 북이란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모께서 계실 때 유모의 아들 불정을 나에게 세수간 별감을 시키라 부탁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훈서하셨다. 내가 세수간 별감 중에 사고가 있는 자가 없는가를 물으니 다 말하기를 부기가 이 소임에서 면하기를 원한다 하므로 곧 불정으로 대신께 하였다. 부기가 동전에 가서 살해한 것을 보면 그 소임을 면할 마음이 현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놈은 내가 대군으로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수종하였던 것인데 이때 와서 조금 더 섭섭히 여기는 뜻이 없으므로 미워서 가두어 둔 것이니 초사는 받을 것 없고 곧 매나 차서 고역을 정하여 주면 될 것이다 하고 또 이러기를 유침의 범한 죄는 조금 가벼우나 이미 선지를 받들어 놓아 주었으니 하동 관노로 정하여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유정연 박은 이원 번기량이 의논하기를 장미와 소비 등의 범한 죄는 다 반역으로 논하여야 될 것이니 마땅히 삼성 위관과 함께 국문하에 사형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유침도 또한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이나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감히 다시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비 등의 일은 말만 하여도 오히려 부끄러우니 삼성 위관을 번거롭게 할 것이 있겠는가. 영의정이 이미 도제조가 되었으니 괴로움을 잊고서 친히 국문하의 초사를 받으라 하였다. 세종시력 10권 세종 2년 10월 11일 간방의 번개같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변효문으로 하여금 오부학당을 조성한 관리를 대접하게 하다. 정사를 보다 주서 변효문을 명하여 오부학당을 조성한 관리에게 음식물을 대접하고 아래로 공장들에게까지 내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문소정과 광효전에 올리는 제물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소정과 광효전의 제사에 소찬으로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 올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2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산능에 부역하다 죽은 군인들에게 쌀과 콩을 주어 상을 치르게 하다. 산능에 부역한 군인 중에 죽은 자가 있으므로 그들이 있는 곳의 관청에 명하여 쌀과 콩을 주어 상장을 치르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자한 법석에 향과 충문을 전하여 주고 성읍에게 명하여 대비의 원을 이루게 하라고 하다. 임금이 대자한 법석에 친히 향과 충문을 전하여 주고 부윤 성읍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시하여 대비의 원을 미루어 이룩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 남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종묘 등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여 주다. 임금이 종묘와 여러 산능의 망제에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여 주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대자음의 법화 법석을 베풀고 본궁에서 물품을 마련하여 주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고 곧 풍량궁에 가서 문안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왕의 추위 때문에 철원 등지의 거둥을 정지하다. 상왕께서 철원 등지에 거둥하려 하다. 날씨가 추워서 정지하니 조말생 이명득 등이 말하기를 날씨가 온화해질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마땅히 정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혼전 도감의 폐지를 건의하다. 개하기를 공정대왕 혼전의 종친 내시 다방 별감들도 광효전의 예에 의하여 시위로 입직하도록 하고 혼전 도감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 남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6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상왕이 경기 경력 서미성을 한 계급 올려주다. 직무에 부지런하였으므로 한 계급을 올려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6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올린 김방 박초의 치죄에 관한 상소문 사관원에서 소를 올려 청하기를 앞서 지고부운 군사 김방이 전라도 도절제사 진무의 직접을 받고 부임하기 전에 부상을 당하여 겨우 100일을 지난 금년 정월에 이르러 제 마음대로 상복을 벗고 진령에 부임하여 행공하고 있으니 인자의 마음이 전혀 없는 자라 하겠으므로 감사해서 에게 이문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기를 절제사 박초가 지시하여 상복을 벗고 진령에 부임하게 하였다 하기에 그 말에 이하여 박초에게 물으니 초가 대답하기를 기해년 8월에 장차 대마도를 두 번째로 정벌하려고 신에게 이 직책을 주었는데 그때 김방이 지고부 군사를 해임하고 본도 도진무의 직접을 받은 후 곧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진무는 중한 소임이니 가벼이 고쳐서 임명할 수 없으므로 100일 후에 육전의 기복의 예에 의하여 병조에 보고하고 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나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오니
신상은 사람마다 극진히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직무에 관계가 있는 자만은 인정을 누르고서 기복하는 것입니다. 수기, 군관 같은 것은 100일 만에 상복을 받는 것이 법령에 나타나 있으나 만약 상대를 다 마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최복을 받는 자는 또한 떳떳한 법전이 있으니 이 김방과 같은 자는 본래 적을 막는 데 출중한 재주도 없고 또 기복하라는 명령도 없었으니 어찌 진무라 하여 제 마음대로 상대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육전에 있는 군관들의 100일만 복상하고 제복하라는 것과 같다 하나 김방은 일찍이 수령으로서 진무에 임명되었으니 본래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동정할 때라고 이유한다면 이것은 이미 전년 10월에 제거할 것을 정지하였으니 직접 진중에 들어가 적을 쳐부술 때라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비록 정토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교지를 받은 후에 기복을 해야 될 것인데 김방은 본디 군사도 아니고 또 지금은 정토할 때도 아닌데 박초의 말만 듣고 제멋대로 상복을 벗고 염려니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으니 그는 아비가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충신은 효작의 가문에서 난다고 하오니 김방과 같은 자를 효자라 하겠습니까? 또 박초가 만일 김방이 적의 침략을 막고 적을 제어할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신하여 교지를 받은 후에 상복을 벗게 해야 될 것이거늘 이제 상복을 먼저 벗긴 후에 병조에 입문하였다 하니 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김방과 박초를 유사에 내리셔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풍속을 격려하소서 하였다. 기복은 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아감을 말한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원경 왕태우의 100일째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여 주다. 임금이 친히 향과 소문을 전하여 주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맹사성 이지강 정력 신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맹사성을 이조판세에 이지강을 호조판세에 정력을 예문관 대자하게 신호를 우군 총재 이흥발을 좌군 총재에 이종무를 장천군에 최견을 우사관 대부에 김맹성을 사헌부 지비에 장윤하를 전라도 도관찰사에 서선을 경상도 도관찰사에 김점을 평안도 도관찰사에 이각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에 최운을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에 정경을 전주 부윤에 명하고 또 송희경은 성공감 정을 삼아 일본에 봉사한 공로를 포상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상황이 양주 조곡산에서 사냥하고 도혈에 머물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포천 현감 이고와 낭청 현감 곽휴를 치죄하다. 이고가 낭천에서 상납할 소맥을 대납하고 낭천 현감 곽휴는 민간의 제목을 베어 떼를 메어 수송하고 또 사사로 배를 만들었다가 발각되어 이고에게 태형 40대를 치고 곽휴는 자자형을 천천히 시행하고 고신을 빼앗고 장형 90대를 쳤다. 자자형은 강도 같은 중죄인 낮에 먹으로 글자를 새겨주는 형벌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황이 풍양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라도 향교 생도 지활이 아전 석진의 효영을 아뢰다. 현감에게 고하기를 현리 석진의 아비가 바람병이 나서 날마다 한 번씩 발작하여 기절하여 오랜 뒤에야 깨어나게 되었다. 석진이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널리 약을 구하더니 어느 날 중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들으니 너희 아비가 광질이 있다 하니 참 그런가 하였다. 석진이 놀랍고 기뻐하여 정세를 자세히 말하니 중이 말하기를 그 병에는 산 사람의 뼈를 갈아 피에 타서 먹이면 나을 것이다 하였다.
석진은 곧 자기의 무명지를 잘라 피에 타서 들이니 병이 조금 낫고 두 번째 먹이니 병이 다 나았다. 소윤 스승이 마침 이 고을에 있다가 그 일을 보고 전을 지어 기록하였다. 그때 대개 그 몸을 상하게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의 중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효영이 좋게 민심을 감동케 하고 명교에 관계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그 아비가 병든 지 4년 동안에 자기 옷건을 한 번도 풀지 아니하고 좋은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아니하여 파리한 몸이 되었으니 그것이 첫째이고 날마다 의원과 약을 구하는 일만 하느라고 비록 그 동네 사람이나 족친들의 모임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둘째이고 부모를 섬기는데 그 낯빛을 살펴가며 순하게 받을 뿐이며 비록 그 아비가 어렵고 큰일을 하라 하여도 일찍이 부모의 마음을 거스린 적이 없는 것이 셋째이고 그 고을 사람들이 그 효영을 칭찬하면 곧 하는 말이 이것은 자식의 도리로 뜻없이 할 일이니 좋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남들이 혹 알까 두려워하는 것이 넷째이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인민이 감화하여 이러한 순진한 효자가 이 황벽한 지방에 났으니 청컨대 조정에 보고하여 그 문에 정렬을 세워 성조의 효를 빛내고 자식된 사람의 마음을 격렬케 하소서 하였다. 도관찰사 신호가 이것을 나라에 올리니 명령하여 그 문녀에 정표를 하고 그 사람의 이역을 면제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만 국대임 송씨에게 매일 술 2병을 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소경 환학이 고명을 받들고 오다. 노비 10명과 밭 70개를 주었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20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상황이 풍양 남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풍양궁에 가서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상제 100일이 되어 임금에게 개소를 명하다. 임금이 울면서 고사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대마도 정벌을 계획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일본 국왕이 우리나라를 영락이여 노쓰는 것을 책망하고 있으나 이것은 좋게 수죄할 것도 없고 소위 전이 우리 변방을 침략하려 하고 도도 웅수가 또 말하기를 금후에는 흥리선을 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절규할 듯이 이미 드러났다. 나는 수군 도우절제사를 보내어 크게 병선을 대비하여 거제등지의 요해 한 곳에 모아두고 대마도 외인들이 와서 농사짓기와 고기잡이와 소금 굽는 일을 못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소이전과 같이 항복하기를 청할 것이고 만약 항복을 아니하면 여러 장수를 시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 공격함이 옳을 것이다. 내일에 삼이전과 변삼재와 허판서를 부르라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0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대마도 정부를 유정연 등과 의논하다. 박은과 이원이 대답하기를 일본 국왕의 말은 좋게 수죄할 것도 없으나 소이정과 도도 웅수의 말은 가정하오니 마땅히 여러 장수를 보내어 엄중히 방비하여 기다려보고 만약 와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들어가 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지금 대마도 사자와 흥리인 등을 다 구류하여 두게 하고 구주에서 온 사자와 이미 구류된 외인 중에 미약한 자를 가려서 돌아가게 하여 우리 조정에서 병력을 신칙하여 사변을 대비하고 있는 줄을 뜻을 가서 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유정연 병계랑 허조는 말하기를 장수를 보내어 방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저쪽에서 온 사신을 구류한다면 우리가 먼저 정단을 만드는 것이니 불가한 듯 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끝난 뒤에 주연을 베풀었는데 효룡대군 이보와 한평군 조연과 총재 홍보와 이교가 같이 입시하였다. 술 마시는 사이에 허조가 아뢰기를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말하지 않으면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자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은 인정이 다 같은 것이니 각관에 안치되어
해둔 외인들을 다 본국에 돌아가게 하여 저희들 부자간에 만나려는 소원을 이루어주면 반드시 외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황이 말하기를 경의 이 말은 제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말이다. 경이 지난날에도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회를 걱전히 말하더니 오늘 또 그렇게 하니 경이 이같이 아니하면 누가 허판서라 이러겠는가. 이것이 내가 경을 칭찬하는 바이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다 나가고 박은과 이원이 모시고 있었더니 상황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다시 경들과 같이 수군절제사에 임명할 자를 할 만한 자를 가려야 하겠다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가리는 것은 상황전하 마음에 있을 것인지 신등이 어찌 감히 간택하겠습니까 하였다. 박은이 또 자기는 정상자리를 물러나기를 청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주상으로 인하여 경의 뜻을 알았으니 다시는 그러한 청은 하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각기 마음을 다하여 주상을 잘 보조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3일 무호 첫번째 기사 상황이 구류한 외적 사신을 돌려보낼지를 의논케 하다. 상황이 현관 엄영수를 명하여 전지하기를 옛날부터 외국인을 구류하는 것은 있는 일이니 고 황제도 본국 사신을 구류한 일이 있으니 대마도 외적의 사신을 구류하는 것이 무엇이 해된 것인가. 경들은 다시 의논하여 개하라 하니 변계랑 등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침전에 나아가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일본 국왕이 연락연호를 쓰는 것을 책하는 것은 심히 무례한 일이니 듣고는 말을 아니할 수 있으니 구주객인으로 하여금 그 국왕에게 전유하게 하고 또 소이점과 도도 웅수 등의 오만하고 불공한 사실을 구주절도사에게 유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것을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올리라 하니 유정현 등이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풍양에서 돌아왔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3일 무호 두번째 기사 상황이 풍양동교에 유람하려고 거둥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4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4일 김이 두번째 기사 이종무의 과전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4일 김이 세번째 기사 유장 윤하, 황한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장을 좌군 동지총재에 윤하, 윤득홍을 우군 동지총재에 황한우를 인영부 윤에 임명하고 다시 경상 좌우도 전라 충청도에 수군 도적제사를 두고 황상, 성달생, 박초, 원윤 등으로 임명하고 우박을 경상우도 병마 도절제사의 홍상직을 경성절제사의 윤보로를 판진주 목사에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4일 김이 네번째 기사 이진원, 전원기 등이 참형을 당하다. 진언은 길주 사람으로서 최윤옥이란 자가 그를 도망한 종이라 하니 진언이 말하기를 태조가 아직 귀하게 되기 전에 양가의 여자로 이름이 관지라고 하는 자를 사랑하여 나를 낳은 것이고 실로 도노는 아니다 라고 하였고 정원기는 또 진언의 아들 이모지의 이름을 그대로 차지하였다 하여 윤옥을 진언이 관에 고소했다 한다. 함길도 관찰사 유님이 이들을 체포하여 올리니 곧 의건부에 내려서 삼성이 함께 조사한즉 진언은 백성 이송의 아들임이 드러났고 원기는 또 진언의 누이의 아들인 것이 밝혀졌다. 대역죄에 처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4일 김이 다섯번째 기사 광운도 영동지방의 미국을 흥원창에 수송하여 서울에 바치게 하다. 경상도 세공 미국은 아직 정지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일본 회례사 송희경이 일본 국왕의 서한을 가지고 복명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위로하였다. 일본 국왕의 서한에 말하기를 사신이 오는 편에 삼가 진중한 서한과 아울러 기다리던 석전을 받으니 지극히 감사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별폭으로 여러가지 진귀한 물건을 주시니 이웃나라 사이의 후이에 대하여 기쁘고 위로됨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유시하신 운천에
와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탐문하여 본즉 다 이미 죽고 살아있는 자가 없으며 그 아들과 손자라서 우리나라에서 난 사람들을 잘 달래어 돌아가라 하여도 역시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여 그 중에 여러 차례로 몸이 팔려 여러 스에 흩어져 있는 자는 여러 고을의 자사에 명하여 수사해 두었다가 뒷날 선편을 기다려 다 돌려보내자고 하였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선 100자루로 돌아가는 선편에 붙여 보내니 좋은 선물이라고 들은 것이 아니고 보내온 후에 답할 뿐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허조가 구류 대마도 외인을 석방을 청하다. 허조가 하기를 대마도 외인을 구류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다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은 알았노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나간 뒤에 원숙 등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허조의 아랜 것이 옳습니다. 저들이 만약 구름 밖에서 떠돌다 와서 여러 지방에 침략한다면 우리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니 구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내금 내 시위의 결혼 추원 방법을 선지하다. 선지하기를 내금 내 시위에 결혼이 있으면 순후하고 무죄가 타기한 함길도의 자제들로서 우선 충당하고 다른 도의 자제라 하더라도 무죄가 타기하면 또한 들여다 소속시킬 것을 허락하고 서울의 호부한 자제는 드리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시니 송이경 등이 와서 배우려 하니 상황이 허락하고 일본의 사변을 물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6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지편전과 예문관의 직제학에게 안농을 줄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지편전의 직제학의 반열이 산품 수위에 있으니 길에 다닐 때 마땅히 안농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문관 직제학은 본디 차례간 지비와 지사간의 위에 있었으니 지비와 지사간도 역시 안농을 주고 있으니 예문관 직제학은 마땅히 이전대로 안농을 주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동첨지와 돈영부사도 이 예에 의하여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6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군 구조절도사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연포 400비를 주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거제의 병선을 모으는 일과 구류한 외세를 돌려보낼지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장차 낙천정에 나아가려고 견녀가 이미 들어왔을 때에 허조를 불러보니 허조가 거제도의 병선을 모으는 것이 부당함과 외사를 구류함이 불가하였다는 뜻을 극진히 말하고 다시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정탐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곧 낙천정에 나아가 상황을 모시고 별실에 들어가 우박과 성달생, 황상, 원윤, 박초, 홍상직, 김점 등을 전송하려고 두 임금이 친히 잔을 잡아 술을 주었다. 또 박은, 이원, 조연, 조말생, 허조, 홍부, 이명덕, 원숙 등이 입시하여 차례로 술이 돌아가서 잔치가 벌어졌다. 상황이 말생과 원숙을 먼저 불러서 명하기를 지금 수군 절제사를 보니 마땅히 왜적을 제허할 방책을 강론해야 하겠다. 지금 주상으로부터 허조의 말을 들으니 거제도에 병선을 모으는 것이 불가하다 하고 또 일본에 사신을 보내자고 청하나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병선을 모으려는 것은 외적을 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와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또 불의의 변을 예비하라는 것이니 무엇이 불가한가. 일본 국왕이 영락 연호 쓰는 것을 책한다면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자는 것은 글을 읽고 이리를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중에 외사를 구류하는 것이 불가하였다는 의견은 당연한 것이니 대신들과 극진히 의논하여 하라. 만약 외사와 만나서 말할 경우에는 마땅히 지나간 일과 소위전의 오만 무례한 태도와 도도
수의 절규한다는 말을 역력히 들어서 말하되 너희들이 먼저 이러하기에 지금 모든 장수를 각도에 보내 수군을 신칙하여 만일 패단을 짓는 자가 있으면 곧 잡을 것이고 혹은 대마도까지 쳐들어가 곧 농사를 못 짓게 할 것이나 너희들이 성심으로 돌아와서 항복한다면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하라. 하니 유정영과 변계량 등이 대답하기를 외사를 구려하는 것은 신들도 불가하였다 하였습니다 하고 박은 이원은 아뢰기를 만약 그들이 속히 항복하도록 하자면 그 사신을 구려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였다. 박은 등이 이미 잔치에서 나가니 상황이 친히 그 일을 물으니 박은 이원이 역시 앞에 올린 말과 같게 대답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외사를 돌려보내는 것보다 더 편당한 방법이 없다. 구류하여 두면 우리가 먼저 쟁단을 일으키는 것이니 불가하다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원창청이 보냈던 사인이 입국 증명이 없으므로 지금 해포에 머물고 있으니 서울에 올라오거나 돌아가거나 저희 소연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상황이 또 말하기를 능실의 두 방석과 개석을 전석으로 쓰려면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죽은 사람에게 도움이 없고 백성에게만 해가 되니 오늘 정한 일을 길이 법으로 이룩하여 헌능의 형지 안에 명백히 기록한 후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다 이 법을 따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우박 등에게 신과 전립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수군 도제째 살을 고쳐 수군 도안모 처치사라고 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황의 입직 명령에 불응한 전의감 정종화를 참형에 처하다. 임금이 낙천정에서 돌아왔다. 상황이 전의감 정종화를 의금부에 내려서 참형에 처하였다. 일찍이 의원 원학이 상왕전에 시종하였으므로 상왕이 종화가 의술에 매우 능하다는 말을 듣고 또 양홍달이라는 의원이 너무 늙었으므로 종화로 하여금 원학과 더불어 번갈아 입직해 하려고 원학을 보내어 종화를 부르니 종화가 상왕의 강명함을 꺼려서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신 할 만한 경험이 없다 하여 나가지 아니하니 원학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 불렀으나 또 가지 않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신문한즉 종화가 말하기를 상관께서 명철하오신데 만일에 방설을 물으시면 어찌 대답하오리까. 그래서 가지 못하였나이다 하므로 곧 대역으로 논제에 참형에 처하고 그 가산을 정몰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종묘와 여러 능침의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임금이 친히 전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마전포를 건너 광나루 들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내 응방에 들어온 시파치를 혁파하게 하다. 내응방 사람들을 시파치라고 부른다. 무릇 내 사냥을 보려고 거동할 때는 언제나 임금의 수레를 따르게 되므로 그들의 집을 우대하여 다 부역을 면제하고 문효종, 유원지, 지백간 세 사람을 시켜 그 일을 나누어 맡아보게 하였으나 정원이 없으므로 군역을 피하려 하는 자들이 많이 거기에 붙어서 들어오려고 청탁하고 문효종 등 세 사람에게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하는 자들이 역시 거기에 이름을 지어 넣어 시바치라는 이름은 부르게 되었으나 그 중에는 매바지하는 법도 모르는 자가 있었으며 그들의 지위가 임금의 은총이 큰 것만 믿고서 수령들과 문득 서로 버티게 되어 아전 따위는 그 문전에 가지도 못하게 되며 식구 중에 장정이 있어도 허위로 숨겨서 차출된 부역을 거부하거나 도피하여도 수령들은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상황이 그 패단을 깊이 알고 각도에 명하여 시바치를 올려보내는 데는 인정 호수를 200명으로 정액하고
해마다 번갈아 쉬게 하고 그 자리에 빌 때에는 곧 보충하게 하며 평안도의 양덕 성천의 매를 잡는 사람들 역시 40호만 두게 하고 그들에게 병조에서 차첩을 주게 하고 그 차첩이 없이 행사하는 자는 그 고을 관청에서 군인에 보충케 하니 이 때문에 혁파된 시파치가 수백 호나 되었으나 다만 함길도 본궁에 소속된 216호만은 전대로 두게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1일 을축 첫번째 기사 친히 광효전에 제사를 올리다. 임금이 친히 광효전에 제사를 올리고 태조의 상제를 인용하여 이때까지 백관의 배제하던 것을 그만두게 하였으니 이것은 박은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1일 을축 두번째 기사 대마도 외인의 무례함을 다스릴 방법을 논하다. 장사를 보았다. 허조가 개하기를 대마도의 사자를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마도가 송희경을 박대하였을 뿐 아니라 또 그들의 말이 우리가 등차량과 산미산보라를 돌려보내면 영구히 태평하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그 말이 매우 무례함으로 다시 수군 절제사를 보내어 수군을 정비하여 그 제도에 정박하여 두면 대마도 외인들이 반드시 항복할 뜻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변방에 대한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하셨다. 하니 변계량이 아뢰기를 상왕께서 이미 신등에게 이 일을 의논하라 하시기에 신등이 삼의정과 같이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저들이 비록 무례하나 그 사신을 구려하는 것은 너무 급하고 절박한 일이라 하였으나 상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자를 구류해 두고 우리 수군을 시켜 거제도에 나누어 정박해 하여 위력을 보이면 저들이 반드시 항복해 올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책략이라고 하시기에 신등이 다 선지를 따르려 하였습니다 하고 평양부원군 김성준은 아뢰기를 저들이 비록 패역한 말이 있었다 하여도 동정한 뒤부터 저희들이 악한 것은 반성하지 못하고 분이 나서 그런 것이니 좋게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엄연히 우리만 스스로 강하게 하고 있다가 저들이 변방에 침범하거든 우리는 우세한 병력으로 대응하면 어찌 이기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있는 외사가 겨우 20여 명뿐이니 그들이 가거나 있거나가 그다지 보탬이나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대로 그러하였다. 내가 이미 다 알아노라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상왕께서 수군 절제사를 명하여 거제도에 나누어 정박시키고 그 사자를 구류하고자 하시는 것은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덕을 배반하여 우리 국경을 침범할까 함이시지 만약 먼저 일본을 설류하면 저들이 또 대마도를 그러다하여 배척하게 되어 대마도의 형세가 고립될 것이고 또 저들이 송혜경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배반하고 있는가는 적실히 모르는 것이니 만일 배반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자를 구류하는 것은 너무 급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마도 외인이 이다지 무례한데 그 공헌한 물품을 받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 공물을 물리치고 그 사자를 박대하고 한편으로 구주절조사의 사자만 후대하여 은혜와 신의를 차별하여 보이고자 한다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오니 그 사자를 다른 곳으로 사관을 옮겨서 식량만 주고 밥을 자신이 지어 먹도록 하고 또 그들을 불러 대마도의 배은망덕한 사유를 엄중히 계칙하여 갈 때도 타고 갈 말을 주지 말고 구주사자만은 후대하여 저들이 서로 그 이유를 알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내가 장차 상왕께 아랠 것이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나간 뒤에 박은 허조 원숙을 명하여 대마도 사자에게 계유할 말을 의논해 드리라 하고 또 조말생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경들이 부왕께서 외사에게 계유하신 말씀을 들었는가 하니 말생들이 아뢰기를 다만 병선을 모아 해변을 방비할 뜻과 또 대마도 외인의 오만 무례한 죄를 수죄할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구주절도사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반드시 경동하여 요란케 할 것이니 꼭 구주에게 이런 뜻을 계유해 주라 하니 박은이 그 사연을 즉시 초하여 올렸다. 말생을 명하여 그것을 상왕에게 가져가서 계주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력 10권 세종 2년 11월 1일 을죽 세 번째 기사 우박 성달생 등에게 약을 주어 보내다. 우박 성달생 박초 황상 김점 원윤 등이 저를 떠나려고 하니 약물을 주어 보내었다. 세종시력 10권 세종 2년 11월 1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원경왕후 소상전의 춤과 연주를 금지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경왕후 소상전에는 무릇 향골 하례를 춤추는 것은 제거하고 악보에서는 악기만 진열하고 연주는 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1일 을주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관리를 검찰하여 상벌을 줄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육전 내에 여러 도감지색을 권장하며 징계하는 법이 없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심지어 이를 전폐하게 이르느니 지금부터는 이조에서 무시로 검찰하여 부지런한 자는 계문해서 벼슬을 올려주고 태만한 자는 법에 의해 죄를 논하게 하되 청컨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이감, 해민국, 재생원, 소격전, 도하원, 동서할인원, 귀후소, 전구서, 재학제거, 별자, 동서요, 동서여의 판관, 학당의 교수관, 훈도관, 율학, 훈도관 등 구전으로 임명하는 관리들도 본조에서 다 검찰하여 권장하고 징계함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외사를 계유할 것에 대해 말하다. 조말생이 낙천정에서 돌아와서 계하기를 상왕께서 외사를 계유할 사연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뜻이라 하시고 또 겸하여 유시하시기를 전년에 그들이 항복할 것을 빌어 온 뒤에 우리는 수군 도절제사를 혁파하였더니 이제 송희경의 말을 듣고 다시 절제사를 두어 전라도에 정박해 하여 또 적변이 있을 때는 기회를 타서 추격하도록 하고 또 경상도의 중요한 곳마다 정박해 하여 기회에 다다라 처변할 뜻을 계유해 주라. 그리고 병조 판서와 예조 판서가 함께 예조에 앉아서 곡진이 이 뜻을 계유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것과 타고 갈 말을 다 전례에 의하여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 이궁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원경왕후 소상전의 지방관리의 복식에 대해 아뢰다. 각도 관찰사, 절제사, 수령 등이 배전할 때와 수령 등의 영명할 때에는 다 흰옷과 검정사모, 검은 각띠를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조말생과 허조가 구주절도사를 위로하고 대마도 사자들을 계유하다. 조말생과 허조가 함께 예조에 앉아 구주절도사의 사자를 위로하고 또 대마도의 사자를 계유하여 말하기를 너희 섬이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를 못 짓고 도적질로 생업을 삼으니 도독 웅하의 아비 정무와 조부 영감이 도적을 금하고 우리 성조의 명을 바치고자 하여 치성으로 평도전을 보내와서 조정의 수기를 하였기에 그 성의를 어여삐 여겨서 무릇 청구한 바 있으면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는데 그년에 와서 너희 섬의 적선이 우리 경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병선을 불태우고 사람을 살해하며 물건을 노락질하고 또 흥리선을 보내어 사변이 날 것을 엿보게 함으로 즉시 여러 장수를 보내어 적당을 토벌하여 죽이고 그중 흥리 외에는
여러 고을에 분리하여 두었으며 다시 수군을 신칙하여 기일을 정해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적의 소혈을 소탕하려 하였는데 웅화는 그 조모가 허물을 뉘우쳐서 기순하여 신노하기를 빌어왔으므로 조정에서는 그 말을 믿고 육주의 방언만 남겨두고 수군 절제사는 협회하였더니 웅하가 국가의 큰 은혜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헤레사를 송희경이 돌아올 때 소이전의 오만 무례함을 빙자하여 제아우 웅수까지도 사신을 친절히 접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하기를 이 뒤에는 다시 통신을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은혜를 저버린 뜻이 현저함으로 방금 우리는 수군 절제사를 다시 보내 전라도 해변에 나누어 정박해 하고 또 경상도의 중요한 곳에다 정박시켜 기회를 따라 처치하도록 하였으니 너희들이 만약 성심으로 회가하면 군사를 또다시 해산할 수 있으니 너가 돌아가 도주를 보고 자세히 이 뜻을 말하라. 너희들의 존망은 이번 기회에 달려있다 하니 구주사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올 때에 대마도에 도착하여 도위에 무리했던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도위가 성심으로 항복한다면 참으로 병선을 거두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절도사에게 자세히 전달하리이다 라고 하고 또 대마도 사자는 말하기를 웅화는 구주에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웅수는 아직 나이에 어리고 종주는 관직에서 쫓겨났으므로 섬의 일을 주장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레사가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이 무리하게 되었으니 내가 속히 돌아가서 도주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3일 정묘세 멋제기사 상호군 박거비의 고신을 박탈하다. 선지하여 상호군 박거비의 고신을 박탈하였다. 당초에 거비가 상호군 벼슬을 바꿔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뒤에 오는 자들은 윗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벼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상호군을 면치 못했다고 한 말이 위에 들어가게 되어 고신을 빼앗고 중의 위 명부에 삭제한 것이다. 거비는 박성명의 아들이니 아무런 재능과 조행이 없고 다만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벼슬이 정삼품에 이르는 것이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3일 정묘 5번째 기사 행대감찰 박기가 의주에서 돌아와 복명하다. 기가 의주에 가서 북경에 들어가는 자신의 행장을 수색하여 부사 조치의 마포 두오피를 얻었다. 치가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배는 척수가 짧아서 자로 재어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하였으나 기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싸가지고 왔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4일 무진 첫번째 기사 상황이 평양에서 낙천정으로 거둥하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4일 무진 두번째 기사 상황이 별사감 첨총제 신부를 내쳐 사제로 돌아가게 하다. 보가 자기의 관하에 있는 사금 세 사람이 벼슬할 재질이 아니라 하여 지병조사 곽종중에게 말하였다. 존중이 말하기를 재질이 제구시를 못한다면 당초에 어찌하여 그 자리에 붙여 주었는가 하니 보가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재질이 못되는 것을 거느리고 있다가는 몸을 보존할 계책이 아니다 하였다. 존중이 말하기를 너가 사금이 되어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직분이거늘 몸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보가 말하기를 그 누가 자기 몸을 보존할 것을 도모하지 않는 이가 있겠느냐 하였다. 존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곧 따져 물으니 보가 말하기를 죄 있는 자를 놓아주는 것이 몸을 보존하는 꾀가 되지 않고 무엇이랴 하였다. 존중이 말하기를 무릇 죄가 있는 자는 그 경중을 요량하여 위에 올려서 조상의 뜻을 품어야 할 것이니 네가 어떻게 감히 결단한다는 말이냐 하고 드디어 상왕에게 그것을 계하였다. 상왕이 보를 보고 이르기를 너가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당연히 충선을 극진히 하리라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구나 하고 바로 사제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5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황이 마전포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력 식권 세종 2년 11월 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력 식권 세종 2년 11월 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으로부터 올려보낸 여러가지 편의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1. 군자, 부정, 채맹량 등이 말하기를 무릇 백성들이 배나 수레의 이권으로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따금 그것을 관청에서 가져다가 운전 또는 수송하는 일이 있는 것은 진시로 좋지 못한 것이니 지금부터 관가의 배와 수레를 더 만들어서 운수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관가의 배나 수레는 더 만들 필요가 없다. 만약 관가에서 운수할 물건이 있으면 민간에 그때그때 품삯대로 내어주고 쓰면 된다 하였고 1. 전 대사원 신상이 말하기를 각 도와 각 역을 대중소의 노선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위전을 주어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여 왔는데 혹 형리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죽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에 관에서 그 관세를 거두어서 국고에 넣게 되므로 역의 발전이 날로 세잔하여 가니 지금부터는 영리로서 만약 도망하거나 옮겨가는 자가 있으면 역성을 시켜 그 전세를 걷어 감사에게 신고하고 그것을 말을 사는 자금에나 또는 역의 공적 경비에 보충케 하여 영리들이 자금을 구워다가 쓰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고 또 장령 복관 등이 말하기를 농번기를 당하여 수령 등을 교대하게 하면 가는 자를 보내고 오는 자를 맞이하는 데에 농사가 때를 넘길 염려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령이 비록 임기가 찼다 하여도 만일 농번기를 당했거든 교대시키지 말자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은 기한이 찬 수령이라도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교대하지 말라 하였고 1. 용인현령 선화가 말하기를 각도에 있는 역성의 말은 역이 많으면 10역이나 되는데 이제 3, 4개월 만에 또는 5, 6개월 만에 까닭없이 자주 교체하므로 비록 이를 할 마음이 있는 자라도 관사를 수리한다든가 영리를 살도록 돌보아주려는 방안을 어느 겨를에 할 수 없으니 수령의 예에 의하여 그들 성적에 우열을 고사하여 자주 교대하지 아니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라 하였는데 또 여러 사람의 의논은 여러 도의 역성을 적당히 정설케 하고 육존에 의하여 그들의 폭염을 고사하기를 수령의 예와 같게 하라 하였고 1. 통진별감 현감 신주가 말하기를 육존의 빈전의 부채를 본전과 이전 외에는 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체주가 본전과 이자 외에도 오히려 독촉하여 더 받아들였어 빚진 자로 하여금 그의 살림을 다 팔아주어도 마침내 그 빚을 갚지 못하여 경작하던 밭으로 해마다 충당하여 갚다가 나중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니 원컨대 이것을 언금하기를 바란다 하였고 전 간무 김간이 말하기를 무릇 부역의 경주군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은 데에 기준하고 있는데 신이 사는 엄죽현에서는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공정과 농군들이 경작하는 사전을 합하여 본현에 개간한 토지 장부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부역은 다른 고을보다 배나 되게 되니 원컨대 부역을 적당한 양으로 감하여 민생을 살리게 하라 하였고 1. 연안 도호부사 정복주가 말하기를 무릇 경작할 만한 황무지를 부호가에서 널리 점령하여 다만 이반만 하여 놓고 여러 해가 되어도 개간하지 않으니 비록 다른 농민이 개간하려 하는 자가 있어도 자기가 이미 이반한 토지라 하여 공연히 개간하는 것을 금지한다. 백성들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고발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비록 이반을 하였다 하여도 자기가 개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허가하여 주고 이에 어긴 자는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고 1. 판 원주 목사 조계생이 말하기를 인삼은 험악한 산중의 인중이 없는 곳에서 나는 것이므로 채취하기도 심히 괴로운 것이며 말리어 손질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인데 제용감에서는 수납할 때는
혹은 몸이 작다거나 혹은 빛이 나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패단이 심히 크다. 원컨대 제 영감에 명하여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 외에는 비록 몸이 작거나 빛이 나쁘다 하여도 말리는 법대로 할 것이라면 인륜적으로 수납하여 민폐를 제거하게 하라 하였고 1. 함길도 절제사 조비 형이 말하기를 도내 어민들이 고기와 미역을 채취하는 것을 전에 관찰사와 절제사들이 이미 그것에 대해 세를 받게 되고 각 업 수령들도 또한 받게 되어 혹 1년에 봄, 가을 두 때로 나누어 6번이나 납세하고 있으니 심히 까닭 없는 일이다. 타도의 예에 의하면 다만 사제감에 바칠 것만 받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세를 면제하여 변방백석을 구휼케 해주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다만 한 번만 받도록 호조에 전달하기로 하자 하였다. 일전수관 이윤 등이 말하기를 신이 사는 강원도의 각 지방관에서는 매 호당 신세포를 그전에는 백성의 생활 정도를 구별하여 어쩌다가 굵은 배로 10여 자씩 거두거나 때로는 종이, 돗자리, 실, 삶 따위의 물건을 하였으나 지금은 생활 정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배 한 필씩을 정례로 받는데 반드시 35척이 되어야만 되니 가난한 자는 괴롭게 여기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옛날 예에 의거하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매호에 한 필씩은 받아야 되겠으나 그 중에 환과 고독은 모두 면제해야 한다 하였다. 1. 죽상현감 양질이 말하기를 지금 그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국민을 위하여 보리와 밀 두 가지를 거둬서 혹은 종자용으로 하고 혹은 구제용으로 하려고 민간에다가 분배한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에게 만일 관에서 구워준 미곡이 있어서 일족되는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물리게 될 경우이면 이제부터는 그 보리와 밀로 구워다 먹은 미곡을 갚게 하라 하였고 은계도의 역성 윤재가 말하기를 여러 벼슬아치들이 바쳐야 할 지는 세포를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그 관사의 노비를 시켜 구하여 바치게 하므로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여러 벼슬아치들은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고 1. 전, 현령, 김사 이 등이 말하기를 해마다 얼음을 떠서 저장할 때가 되면 반드시 경기 백성을 시켜 빙시를 고쳐 짓게 하는데 제목값이 비싸서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기니 청컨대 사람이 거처하는 집 모양으로 빙시를 지어서 관리를 시켜 지키게 하면 넉넉히 수십 년 동안 오래 갈 터이니 매년마다 고쳐지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 하였고 1. 양주 도호부사 전직이 말하기를 외방에서 공물을 상납할 때 관리들이 흔히 자기 의사만으로 퇴하고 받지 아니하므로 먼 길에서 싣고 왕래하는 것은 괴로움과 민간에서 2번 거둬들이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여러 관사에서 퇴한 공물을 호조에 보고하여 호조에서 송할 만한 것을 핵실한 뒤에 대송하도록 일정한 법식을 만들게 하라 하였고 1. 창녕 현령 송복이 말하기를 옛적의 나라에서는 노인 기르는 법이 4가지가 있었으니 삼로 오경의 제도가 첫째요. 자손이 나란히로 죽었으면 그의 아비가 할아비를 길러주는 것이 둘째요. 치사한 노인을 기르는 것이 셋째요. 백성들의 늙은이를 기르는 것이 넷째이며 우나라 때는 연례로 하였고 하나라 때에는 향례로 하였고 언나라 때는 식례로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정리해서 겸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1년 사이에 무릇 7번이나 행하게 되었다 한다. 마시는 것으로 양기를 기르는 것은 봄과 여름에 하게 하고 먹는 것으로는 음기를 기르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하게 하고 대학을 합주할 때는 반드시 양로하는 행사에까지 미치게 하므로 봄에 태학에 들어가서 춤을 합할 때 출 때에도 향로의 일을 행하여 가을에는 태학에서 배운 것을 잘하고 못한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소리를 합하여 소리하게 할 때에도 양로의 행사를 하게 되며 늦은 봄에 천자가 학교에 가서 볼 때면 또 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왕도로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컨대 유사를 시켜 양로하는 예를 세워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두 매년 봄, 가을 석전한 뒤에 70, 80 이상의 노인을 모아서 귀하고 천한 것을
관계하지 말고 향연하도록 하여 성상의 양로하는 은혜를 넓히도록 할 것이요 또 그들로부터 좋은 말을 구하여 정치에 시행하도록 하면 인륜이 도토워질 것이며 풍속도 바르게 될 것이요 천도가 순하게 되며 음양이 고르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여러도의 의논이 예관을 시켜 옛날 법제를 상고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회양도호부사 노상이 말하기를 당 태종이 일찍이 침구도 제자리를 옳게 잡지 못하고 실수하면 그 해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 하여 조서를 내려 죄인들에게 등에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관리들은 아전이나 백성들이 조그마한 과실로 인연하여 문득 등에 매질을 당하게 되니 그 때문에 죽는 자가 흔히 있으니 그무로는 일절 언금하라 하였고 양양도우부사 변처우가 말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대소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분묘에 대한 보수가 다 일정한 규례로 정하여 있어서 남이 그 산에 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지상물의 이익만을 탐내어 고총을 파서 없애고 백골이 드러나게 갈아엎으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금지하게 하라 하였고 전 사제감 한정경이 말하기를 무릇 요용을 정하기는 모두 경작한 토지의 다수로 기준을 삼고 토지가 기름지고 척박한 것은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대개 균등하지 못한 배단이 들어있게 된다. 청컨대 매년 농작의 감수된 것을 납품한 뒤에 일제히 그 실수에 의하여 요역을 작정하도록 일정한 법칙을 정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군정을 뽑을 때는 인구의 다수에 의하고 자벽은 그 해의 농작의 납품한 실수에 의거하라 할 것이라 하였다. 1. 안변 도호부사 김명성이 등이 말하기를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 노복을 시켜 장사하기를 힘쓰고 있어 염치관념이 없어져 가고 사자의 기품이 날로 쇠퇴해 간다. 원컨대 사헌부 관원을 보내어 조사적발해서 엄중히 징계하여 선비의 버릇을 바로잡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조사의 노복으로 장사하는 자는 그 지방 관찰사에 명하여 엄하게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상 19가지 종목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 입안은 토지나 살림에 대하여 자기 소유로 관의 정명을 받아두는 것이다. 신세포는 신을 섬기는 비용에 쓰려고 거두는 세포이다. 삼로오경은 삼덕과 오사를 잘 아는 노인이라는 뜻인데 삼덕은 정직, 강, 유이며 오사는 모, 은, 시, 청, 사를 말한다. 석전은 선성과 선사에 대하여 학궁에서 올리는 제향이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원숙에게 박은 이원과 동지에 상수하는 것과 녹봉 지급 개정 등에 관해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원숙을 박은 이원의 집에 보내어 동지에 상수할 것과 도목정에 있어 거간하는 자를 다시 사용하는 것과 처음으로 주는 녹봉을 두 번으로 나누어 주는 등의 일을 물었다. 박은이 말하기를 종묘에서 이미 악을 사용하였으니 상수할 때에 어찌 악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목정과 녹을 나누어 주는 등의 일에 대해서도 임금의 말씀이 윤당합니다 하였고 이원은 말하기를 상수할 때는 악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요 도목정은 세 차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녹봉도 세 차례로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무난하다. 두 임금이 별실에 있는데 도총재 이진과 이교, 병조판서 조말생, 참판 이명덕, 지신사 원숙이 입시하였다. 낮수라에 차례로 술잔 올리기를 명하니 상왕이 숙에게 이르기를 지금 들으니 녹주는 제도를 고치려 한다 하니 그러한가 하니 숙이 그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녹주는 제도는 태조 때 만들어진 법이니 가벼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저녁 때 임금이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10권 세종 2년 11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광효전 문소전 제사에 육선을 쓸지 여부를 아뢰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광효 문소 두 전의 제사에 육선을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를 옛날 법제를 상고하여 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시권 세종 2년 11월 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마전포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시록시권 세종 2년 11월 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원속육전에 실린 판지를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속육전 안에 실려있는 여러 해 동안 내린 판지를 서울에서나 지방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하지 아니하니 그 받들어 시행하지 않은 조건을 삼가 기록하여 올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더욱 명백히 거행하게 하고 이에 어긴 자는 논죄하소서. 1. 홍무 25년에 사무에서 수판된 일인데 무식한 사람들이 농우를 갖다가 달단이나 화척에게 팔았으나 판자나 사는 자를 모두 소를 몰래 잡아먹는 죄에 처할 것이고 1. 영락 17년에 의정부에서 수판한 것인데 화척이나 죄인들이 농음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할 쏘고 말타는 것으로 일을 삼아서 양민과는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끼리 한때를 이루어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를 한결같이 아니하며 소나 말을 도살하여 양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니 청컨대 이들을 각 지방에 나누어 두어서 평민과 혼인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안착하여 살도록 하고 그래도 옛날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는 그가 기르는 축산을 몰수하고 아울러 이정장까지 죄를 주라 하였고 1. 홍무 25년 사헌부에서 수판한 것인데 의관을 두는 것은 본시 병을 구하려는 것이니 당연히 귀천을 논할 것이 없이 병을 신고하면 바로 가서 치료하여 줄 것이고 만일 제 몸을 무겁게 여겨 가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을 고발하게 하여 엄중히 법으로 다스리라고 하였고 1. 홍무 27년에 내린 왕지인데 무릇 귀양 가서 일하는 사람이 연한이 있는 것이 연한이 있을 것이니 서울과 지방관리들이 법조문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사를 시킨다. 그러므로는 중앙이나 지방의 담당한 관사에서는 귀양간자의 죄명 및 역사를 시킨 연월과 석방한 원리를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고 1. 홍무 28년 사사의 수판인데 수령 등에게 명하여 친히 상과들을 검찰에서 개간하여 경잔할 수 있는 토지는 그 근처에 있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그 토지의 주인이 되게 하고 만일 산에 불을 지르는 자가 있거든 그 주인을 시켜 잡아다가 관청에 고발하게 하여 중환죄로 논하도록 할 것이며 1. 홍무 26년 사사에서 수판한 것인데 각도의 인민으로서 항산이 없어서 도망한 자는 그 집 어른은 장 100도에 처하고 받아들여 살기를 허락한 자도 같은 죄에 처하고 독리에 도망한 사람이나 새로 들어와서 접하여 살게 한 사람의 성명과 수요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별감이나 이정장에게 장 70도에 처하게 하고 수령으로서 명심해서 수사해 본거지로 보내주지 않는 자도 죄를 논한다. 1. 홍무 27년 사사의 수판인데 나라에서 3년간 먹고 살 저축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각도의 수령들이 농사를 권장하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공사의 경계가 공공하게 된다. 관찰사는 때때로 고찰하여 떠돌아다니는 자가 있거든 모두 기농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1. 홍무 30년 사사의 수판인데 선군은 물 위에서 생명을 붙이고 사는 것이니 심히 불쌍한 일이다. 이 뒤로는 선군은 매 호당 부역을 전부 면제하여 주라 하였고 1. 영락 5년 의정부 수판인데 말과 대를 서울에서는 경시서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매년 봄 가을에 가운데 달로 전례에 의하여 공평하게 검사하는 일을 시행할 것이라 하였고 1. 건문 4년 의정부 수판인데 부모가 연세가 70이나 되고 아들 3형제가 두었다고 모두 증명된 자는 그중 자식 한 사람을 병력에서 면제시켜서 그 부모를 복양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1. 영락 5년의 일인데 공전이나 사전의 조를 받아들이면서 표준이 공평하게 검증되지 아니한 말이나 도의를 가지고 받아들이다가 소장인의 고발이 나오게 되면 소재지 수령이 죄를 받아야 되고 심한 자는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고 하였고 1. 건문 3년 의정부의 수판인데 혼인의 예는 인륜으로서 소중한 것이다. 혹 가난한 남녀들이 때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서울에서는 한성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힘을 다해서 방문하여 내외친으로 사촌 이상의 친척들이 함께 혼수를 갖추어 때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에 어기는 자는 죄를 주라 하였고 1. 영락 2년 의정부 수판인데 산성을 수축하는 것을 고려히 융성할 때는 매양 별감을 보내어 때때로 수축하게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매년 농한기를 당하거든 건실하게 수축하여 뜻하지 아니한 사변에 대비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1. 영락 5년 의정부 수판인데 형제간이란 형체만 다르나 기운은 같이 타고난 것이니 이로움만 탐하여 은의를 상하는 자는 사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송사하는 물건은 모조리 관에서 몰수하도록 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고 1. 영락 5년에 충청도 경찰관 한 옹이 개한 것인데 배 만들 소나무를 미리 기르지 아니해 할 수 없는 것이니 각 주 군에 명하여 작벌하는 것을 언금하라 하였고 1. 영락 10년에 사헌부에 계한 것인데 부부가 있은 뒤에 군신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부부라는 것은 일륜의 근본이 되나니 적처와 첩의 구분별을 문란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예의와 의 교화가 시행되지 못하여 부부의 도가 드디어 물러나게 되었다. 경사대부로서 흔히 처가 있으면서도 또 처를 두게 된 자도 있고 때로는 첩으로서 처를 삼은 자가 있게 되어 드디어 지금에 이르러 첩이 서로 송사하기에 이른 폐단이 생겨서 원망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화기를 손상하고 변개가 일어나게 되니 이것은 적은 손실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신등은 삼가 안찰하건대 대명률에 말하기를 무릇 처를 첩으로 삼는 자는 장 100도로 하고 처가 있는데 첩으로 처를 삼는 자는 장 90도의 형으로 한다고 모두 개정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하게 된 자는 장 90도에 처하고 다음에 얻은 처는 따로 떠나게 한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청컨대 중매 절차와 혼례식에 구비하고 소략한 것으로 처와 첩을 작정하게 하고 남자 자신이 현재의 첩을 처로 삼은 자나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하는 자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라 하였다. 1. 영락 10년 왕지인데 조운하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수군은 유사를 시켜 그의 가족을 충분히 구휼하여 주라 하니 정부에서 건의하기를 경제육전에 이르기를 선군으로 병고가 있는 자도 임금에게 올려서 그 가족을 고율하여 준다 하였으니 하물며 미국을 조윤하였다가 죽음에 이른 자이겠는가. 청컨대 쌀과 콩을 합하여 4섬씩 주고 3년 동안 그의 집에 부역을 면제하여 주라 하였고 1. 홍무 21년 사사의 수판인데 전쟁에 나가 죽은 자의 자손을 당연히 뱃을 자리에서 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2. 영락 7년 의정부의 수판인데 여러 포구의 각종 선척의 사관으로서 방한 경력의 연월이 가장 오래된 자를 큰 배에는 2명씩 작은 배에는 1명씩을 가려서 수군 도절제사가 그 연월을 조사하여 각인의 성명 아래에 자세히 기록하여 신고하면 그들이 전직에서 한 계급씩을 올려주고 그 가운데 전능에 출중하여 사람들에게 신복될 만한 자는 차례로 성천시켜서 벼슬이 절충 계제의 수륙 군관에까지 이르게도록 할 것이며 적과 상대하여 이기도록 제어한 자는 이 예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장수의 보고에 의하여 더 관직을 제수하게 하고 장수가 사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미워하여 그 은전을 받지 못하게 한 자는 신고하여 죄를 논하게 하라 하였고 1. 홍무 21년 사사의 수판인데 환과 고독으로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없으며 의탁할 곳도 없는 자는 의당에 구휼해야 될 것이며 경중에서는 호조가 지방에서는 감사가 조장하여 무시로 방문해서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고 1. 홍무 7년에 사헌부에서 장계로 신청한 것인데 대소 인원들과 연화성으로서 진성을 받고 제작기 공무를 바칠 것을 준비하여 남보다 먼저 바치면 그 관사에서 영수한 문수를 받게 되나 늦어서 하보관수로 넘어가게 되면 곡물 가격은 갑절이나 더 받게 되어 미약한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 지금부터는 모두 그런 일이 없도록 금단할 것이라 하였고 1. 영락 5년의 의정부 수판인데 의혹으로 미결 중에 있어서 오랫동안 옥에 갇히게 된 자를 서울에서는 형조, 사헌부, 순검사와 각도의 관찰사가 그들의 갇혔던 연호를 갖춰 기록하여 보고해서 임금의 교지에 받을 것이며 지체 없이 재결할 것이라 하였고 1. 홍무 30년 사사의 행위인데 약수한 백성으로 어쩌다가 외출하여 돌아오지 못하면 권리 많은 부자나 벼슬아치나 및 교활한 아전들이 도망간 것이라 하고 그들의 집이나 전토를 모두 빼앗아 점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잔악한
잔약한 민호가 날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물로는 관에서 이들의 강탈 점유하는 것을 언금하여 본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할 것이고 만약 영구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전토 없는 가난한 백성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였고 일 영락 10년 의정부의 장계로 보고한 것인데 여러 관사의 사령들이 공용물을 사들인다 하면서 시장 사람들의 물건을 겁탈하고 있다. 그러므로는 경시서에 고하여 그들이 가지고 간 저 화를 몰수할 것이며 어기는 자 무거운 법칙으로 죄를 논하게 하라 하였고 일 홍무 21년 사사수판인데 주군의 아전이 사면에 있는 촌락에다가 사살의 농막을 설치하고 숨어 사는 민호를 거기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들을 노비로와 같이 사역하는 자와 수납받을 때에는 제 마음대로 서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수납해서 도둑질하여 사용함으로 쓰는 자와 또는 군대에 갈 장정을 뽑을 때 부잣집의 뇌물을 받아 먹고 마음대로 병력을 면제시켜 준 자와 건세와 위탁하여 터무니없이 관작을 받아들이고 공연히 부역을 회피하는 자는 모두 세밀히 조사하여 범한 것이 중한 자는 형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나머지 경중을 구분하여 죄로 논할 것이며 횡령으로 받은 물건은 추징하여 관에 몰수하도록 하라 하였고 일 홍무 21년 사사의 수판인데 무릇 머리 깎은 중들은 반드시 도첩을 받아야 바야흐로 출가하게 되는 것이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거늘 무식한 승려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오직 양반의 자제뿐 아니라 병력에 나간 군인이나 향리나 역조의 자식이나 공사 노예들까지도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니 그러므로는 양반의 자제로서 승려가 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 부모나 친족이 녹사에 중이 될 것을 고하고 예조에 보고하고 그 나라에 계문하여 교지를 받은 뒤에 정제건을 바치고 도첩을 내어 주어야 바야흐로 출가하기를 허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독자, 처녀는 일단 일절 금단할 것이요 이에 어기는 자는 환속하게 하고 그들을 중으로 보내려 한 부모와 데려간 사성과 사주는 중한 죄로 논하게 하고 부모녀로서 수술을 하기 위해 머리 깎은 자는 이 법의 예외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 홍무 21년 사헌부의 수판인데 장사한다는 것은 모두 사람 시체를 갈무리 준다는 것이니 그 해고를 감추어 밖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거늘 요즘 불교도의 화장법이 성행하게 되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다가 뜨거운 물 속에 넣어서 모발이 타고 살이 타 녹아 없어지게 하고 다만 해골만 남게 한다. 심한 자는 해골도 태워서 그 죄를 뿌려 물고기나 날찌림승에게 주고 말하기를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극락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서 사대부에 고명하다는 사람도 모두 거기에 혹하여 땅에 장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많게 되었다. 아 참 심히 의지지 못한 일이다. 사람의 정신이란 유행하고 화통하여 죽었으나 살았으나 사람이건 귀신이건 근본은 동일한 기맥인 것이다. 조부모가 지하에 편하게 있으면 자손도 또한 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반대일 것이다. 또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의탁한 것과 같아서 그 뿌리와 본신을 불사르면 지엽이 말라 시들어질 것이니 어찌 잎이 피고 가지가 자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남녀들도 다 같이 아는 바이다. 성인에겐 세치의 관이 다섯이 곽으로 마련하면서 오히려 속히 썩을까 염려하여 염하는 옷이 수십 벌이면서도 그래도 박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였으며 또 관 속에 곡식을 넣으면 혹시 벌레나 개미가 침입할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송종하는 여절이 이와 같거늘 도리어 변방되 놈의 압이 없는 가르침을 사용하려는 것이 인한 일이라 이르겠는가. 원컨대 지금부터는 일체 화정을 금하고 이 법을 범한 자는 죄를 주게 하고 지방의 인민들은 부모의 장사날에 이웃 마을 사람과 향도들을 모아놓고 술 마시고 노래 불러 조금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예로서 풍속을 이룩하는데 누가 되는 것이 말할 수 없으니 역시 모두 언금하라 하였고 일 영락 10년 의정부에서 말한 것인데 여러 관사의 노비들에게 혹 봉족도 주지 아니하고 급료도 주지 않아서 이로 말미암아 도망간 자가 많게 되니 그러므로는 정력 1명에 봉족 1명을 주고 또 급료도 주게 하고 급료를 주지 못한 자에게는 봉족 2명씩을 줄 것이며 남녀 막론하고 연령이 66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 된 자에게는 사역하는 데 내세우지 말도록 할 것이며 또 여러 관사의 아전이나 사령이나 노예 등 여러 사람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간 자가 곧 상경하지 못하게 되면 문득 서울에 사는 경주인에게 독촉하는데 때로는 날수를 계산하여 속전을 물리게 하고 그것을 다른 데서 구워서 주고 나중에 갑절씩 받아들이니 그 때문에 가졌던 살림과 식량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그 배단이 심히 크다. 그러므로는 휴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상경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도에다 공문을 보내 독촉할 것이며 그가 상경하기를 기다려 죄로 논할 것이라고 하였고 1. 영락 11년 사관원의 장계인데 불이라는 것은 군신의 의도 없고 부자의 의도 없고 부호하고 허망한 말을 가지고 망령스레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붙여서 세상을 현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며 풍속을 패망케 하여 우리 유도의 해됨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옛날 당우 3대에 있어서 나라의 연대도 많으려니와 사람의 수명도 길었으니 이것은 진시로 부처가 그렇게 하여 준 것이 아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불법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명제 이후로부터 난리와 패망이 계속되어서 국군이 장구하지 못하였고 그 뒤에 양나라 진나라 후위의 때에는 부처 섬기기를 더욱 삼가히 하였으나 그 나라의 연대는 더욱 단촉하였고 드디어 계행을 지킨 임금으로서 대승에서 굶어 죽는 환액을 당하게 되었으니 부처를 섬겨서 복을 구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부처를 믿을 것이 없으면 변론할 것도 없이 명백한 일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 책망할 것도 없으려니와 세상에서 고명하였다고 하는 자도 또한 여기에 혹하여 섬기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대저 사특한 말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하게 되면 미치기는 쉬우나 깨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상이나 처자상을 당하여 애통박절한 때에 그 틈을 타서 복전의 이익된 말로 깨어 차츰차츰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산을 탕진하기에 이르게 되니 사특한 말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제 우리 전하께서 크게 개혁해야 하였으니 진실로 천년 동안 없던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 부처에게 공양하거나 승려에게 죄를 드리는 것은 아직 인순하여 고치지 못하여 사람이 죽으면 모두 좋은 길로 가게 한다 하면서 이미 칠칠제를 올리고 또 법석의 모임에 배설하여 무식한 무리들이 오로지 부화한 것만 숭상하여 남의 이목을 자랑만 하려 한다. 만일 부처가 영험이 있다 하여 사람들이 먹이는 것이나 받아먹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준다면 이것은 벼슬과 옥사나 팔아먹는 판관오리의 일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또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 있는 것이요 재앙과 복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비록 부지런히 빌어도 부처가 어떻게 그 사이에 은혜를 베풀겠는가? 엎드려 바라보니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상장과 제사 의식을 일체 문공가래에 의하도록 하고 부처에 대한 일은 은금케 하여 여러 사람의 의욕을 끊어 없애게 하라 하였고 영락 15년 성균관 대사성 유백숭 등이 올린 말인데 연회의 의장을 권세 있는 집에서 이익을 빼앗아 점유하고 있으니 엄중히 금지하여 어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도록 하라고 하였고 영락 15년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인데 성군의 물에 위에다 생업을 걸고 있어도 가산도 돌보지 못하여 그 고생이 다른 사람의 갑질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비록 이 아들 2, 3명 형제를 두었다 할지라도 우령에 나누어 소속되어 있어서 서로 교대하여 번을 쓰게 되어 혹 한 자식이라도 군적에 들지 아니하면 누정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봉적으로서 옮겨서 보충케 하니 이것이 수군을 우대하여 돌보아주는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니 그 무에는 새 아들이 이미 군적에 들어 있으면 비록 한 자식이라도 군역을 면제케 하여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상 30가지 조목을 다 그대로 따랐다. 진성은 여기서 공무를 바치라는 명령서이고 행위는 상부 관사에 던 자라는 공문서이고 향도는 상력꾼이고 봉족을 수족하는 사람이다.